안녕하세요. 도쿄양자입니다. 지인 중에 현금이 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억 조금 안 되게 들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예금 이자가 오름 중에 예금이 아니라 위메이드에 7억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보면 한결같은 사람들의 패턴이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런닝맨을 보니까 유재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석진이 형 귀가 참 얇다고 자기처럼 몇십 년 알고 지낸 사람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있다가 오다 가다 스친 사람들 말만 듣는다. 자기 말만 들었어도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때 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석진은 뭐 공항에서 마주친 노신사의 정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얻어들은 그런 정보들을 혹해서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린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유재석 정도 되는 사람도 나랑 같은 경험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정보를 푸는 이유가 바로 지인들이 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위믹스와 관계사인 위메이드죠. 위믹스가 유통량을 소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가 됐고 그래서 관계사인 위메이드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면 저는 언제나 공급이 깡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급과 수요라는 기본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 다른 정책들은 부수적인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런데 유통량이 바로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 산다고 했을 때 같은 물건이라도 전 세계 10개밖에 없을 때와 1000개가 있을 때 가격을 같이 책정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유통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위믹스는 바로 이 유통량에 대해서 그때그때 틀렸다는 이유로 상패가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관련된 회사인 위메이드도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오랜만에 한 지인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현금이 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메이드가 고점을 찍었을 때 18만이 넘어갔을 때 좀 큰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투자 금액을 얘기해주지 않았지만 최소 7억 이상은 넣은 걸로 보입니다. 18만 원 위에서 그렇게 큰 돈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샀냐고 물었더니 누가 추천해서 샀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급등한 종목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내가 보유하던 종목이 급등을 하면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거고 관심 종목이 급등을 하면 그건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항상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이 사람이 시가총액을 봤었더라면 그렇게 큰 돈을 그 가격대 넣지 않았을 텐데 바보짓을 했던 거죠. 웃긴 건 이 사람은 제가 이런저런 정보를 주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산에 나는 재건축을 노리고 아파트랑 상가를 보고 있다. 주식은 뭐 식스지나 이런 종목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노리는 지역이 따로 있다. 그 지역에 청약 넣을 거고 그때까지 자기는 현금을 들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을 안 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추천한 것을 돈을 넣지는 않더라도 하다못해 위메이드를 고점에 사기 전에 저한테 한 번에 물어봤었더라면 제가 말렸을 텐데 평생 모은 돈을 박살을 내버린 거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부터 얘기를 해보면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에 어머니는 저한테 얘기도 없이 달동 주공 아파트 14평짜리를 대출 끼고 사셨습니다. 지인에게 싸게 양도를 받았고 저한테 말도 없이 사셨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홀어머니와 가난하게 살았고 어머니도 사람인데 당연히 집을 갖고 싶으니까 무리해서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2년도 되지 않아서 이 집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집을 팔았던 거겠죠. 그리고 이 집은 나중에 롯데캐슬로 재건축이 됩니다. 재건축 될 당시에만 해도 시가가 2억이 넘어갔었더라고요. 20년 전 일이니까 그때 2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 돈이면 당시에 강남은 몰라도 서울의 괜찮은 지역에 아파트를 사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살 때도 얘기를 안 했지만 팔 때라도 저한테 얘기를 했었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을 건데 저한테 아무런 의논도 없이 어머니 혼자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채널 운영할 때 지인 상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책도 뭐 주변에다 사지 말라고 말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제 채널 알고 있는 지인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이랑 소개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최대한 두리뭉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한 지인 중에 자기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한테 이것저것 의논을 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성의껏 대답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대답을 해주다가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성의껏 대답을 해줘도 절대로 내가 제시한 결론을 고르는 법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대답을 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면 다른 걸 골랐다고 하고 또 저한테 물어보고 또 제가 대답을 해주면 또 나중에 물어보고 또 다른 걸 골랐다 대답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정적 꾸준히 돈을 버는 걸 얘기해줘도 자기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에 대한 판단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바뀝니다.
한동안 자기 판단이 맞아서 주식이 우습게 보인 적도 있겠지만 또 그러다가 몇 번 박살이 나게 되면 주식이 어렵구나 싶다가도 또 다시 이것저것 공부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또 돈을 벌게 되면 또 다시 주식이 우습게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또 박살이 나게 되면 역시나 주식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고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지인에게 경험에서 우러나는 조언을 해줬었는데 역시나 듣진 않더라고요. 당연히 이 사람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나서야 겸손함이 조금 생겨났습니다. 위메드에 치력을 넣은 지인을 보고 나서 저는 갑자기 투자 쪽은 아니지만 인생에 대해서 정말 저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듣던 친구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했었고 이 친구는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 친구는 졸업을 해서 대학을 가게 되죠. 이 친구가 군대 휴학을 나와서 저희 대학으로 놀러 온 적이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편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죠. 그러면 부산대나 경북대처럼 자기 지역에서 1등하는 대학교를 가라.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친구는 경상도 지역에 정말 이름 없는 대학교를 다녔었고 그마저도 자기과가 군대 간 동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자기는 꼭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편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대 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병, 병장병 같은 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리비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군대 다녀오고 나서 목에 힘주고 온갖 가루 잡고 대학생활 하는 걸 본 적 있으실 텐데 이 친구도 이 병이 심하게 걸렸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려대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적이 안 나와서 당국대를 갔었는데 당국대가 그 뒤에 천안으로 이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국민대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말렸습니다. 어차피 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당국대냐 국민대냐는 네가 취업할 때 아무런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세무사를 준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의 매형이 세무사였는데 자기 처남인 이 친구에게 세무사가 정말 좋은 직업이고 처남도 한번 도전해봐, 처남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매형으로서의 립서비스에 불과했을 텐데 이걸 믿고 진짜 세무사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제가 조언해줬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 시험부터 준비를 해봐라. 세무사보다 쉬운 9급을 준비해보고 그러고 나서 세무사 치지 말지 판단해라. 혹시라도 시험이 떨어졌을 때 취업을 해야 하는데 3점은 넘으면 서류를 넣을 수 있으니까 3점 꼭 맞추라고 조언해줬고 당연히 이 친구는 제 말을 씹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공부 능력을 알고 있어서 이런 조언을 했던 건데 제 말을 씹고 세무사 준비를 했고 학점도 2점대에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계속해서 세무사 시험을 떨어지게 되고 이 친구는 결국 4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조언을 해줬습니다. 야, 그러면 휴학을 하고 좀 더 준비를 해라. 사람의 심리상 백수보다는 휴학생이 좀 더 안정감을 준다. 세무사 칠 거면 졸업하지 말고 휴학한 상태 준비하라고 조언을 해줬었던 거죠. 그런데 당연히 제 말을 씹고 또 졸업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네 말대로 휴학을 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세무사를 포기하고 이 친구는 갑자기 KT에 입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매형이 바람을 넣었나 보더라고요. 면접에 힘써줄 테니까 지원하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또 말렸죠. 이게 몇 년 전 얘기하지만 그때도 면접을 뭐 인맥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야, 요즘 세상에 어떻게 면접 힘을 써주냐, 그리고 면접도 저러고 통과되고 난 뒤에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세무사 레벨이 KT에 꽂아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역시나 이 친구는 서류부터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학점이 3점도 안 되는 서류가 통과될 일은 절대로 없었을 거겠죠. 그러고 나서 부산교통공사를 지원하겠다고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가 좋다고 들었다고 준비를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 학교 선배가 준비를 했다가 그 해에 사람 안 뽑는다고 해서 접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는 형이 그러던데 여기 올해 사람 안 뽑는다던데 라고 말을 했었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자기를 추천해줬고 자기는 준비를 할 거라고 합니다. 역시나 그 해에 사람 뽑지 않았고 역시나 제 말에 맞고 그 친구는 틀렸던 거죠. 이 친구는 결국에 지금은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아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자기 주변에 똑똑이가 있고 항상 재테크나 이런저런 걸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제가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거나 상담을 하지는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해서 진행을 해버립니다. 물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을 봤을 때 제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탓이겠죠. 그리고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시간이 걸리고 더 낮은 수익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도 오냐오냐 해주면서 장기간의 대박을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 달콤한 말을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과외를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반에서 중간도 못 가는 학생이었는데 자기는 의대를 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은 천천히 쉽게 가르쳐서 실력이 없어 보이고 학원 선생님은 빨리빨리 가르치는 걸 보니까 실력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보다 실력이 없었던 걸까요? 학원이야 장사를 해야 하니까 학생들이 좋은 말만 해줬던 거고 시간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쭉쭉 진도를 나갔던 거겠죠. 학교는 1년간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정해진 진도대로 반전제 평균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였던 거고요. 오히려 반에서 중간도 못 가는 자기 실력이라면 학원보다는 학교 수업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이처럼 원인은 알지만 저는 저의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굳이 주변 사람들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제 생각과 다른 그런 립서비스 해주고 싶지는 않기 때문인 거고요. 앞서 말한 위메이드에 투자한 사람에게도 현실적으로 제가 말을 해줬었죠. 나라면 당장 위메이드 팔았을 거라고. 혹시라도 네가 만약에 받는 기대하고 있는 거라면 그래도 안전한 가기 위해서 반은 팔고 반은 보유해서 지켜보는 게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위메이드가 정고점 회복할 일은 없어 보여서 현실적으로 말을 해줬는데 이걸 들을지 안 들을지는 제 지인의 몫이겠죠. 그런데 이 지인이 위메이드에 넣지 않고서 그 평생 모은 그 큰 돈을 제가 투자한 곳에 나눠서 넣었더라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재건축을 바라보고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사고 주식이 박살난 지금 시스지나 메타버스나 위성 쪽 같은 미래 사업에 집중을 해놓고 NFT 박살난 지금 나고 큰 괜찮은 프로젝트 몇 개 사서 묻어둔다면 적어도 위메이드에 7억 넘는 돈을 넣어서 8, 90% 날린 지금보다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